2020년 5월 10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15일까지는 공정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11일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가구주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개,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적극 환영. 규제 완화 함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앞에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며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자상거래 분야 등 강점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하면 충분히 선도형 경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감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한국무역협회 문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강국 도약 등은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 말했습니다. 3. 대출액 95% 보증. 소상공인 긴급대출 문턱 낮아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 원을 받을 경우 950만 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은행은 이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서 대출을 거절당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입니다. 4. 한국배터리, 중국 일본 제치고 세계 1위 올라섰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LG화학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일본 파나소닉, 중국 캐틀 등을 제치고 글로벌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2월까지 글로벌 2위였던 LG화학은 1위였던 파나소닉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SNE 리서치는 LG화학 배터리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이트론, 르노 조에 등의 판매 호조로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중국 상하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1위로 도약했다는 분석입니다. 5. 롤러블 올레드, 더딘 성장 예상. 8일 시장조사업체 이즈마킷에 따르면 롤러블 올레드 시장은 올해부터 조금씩 성장해 연간 출하량이 2026년 130만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도별 롤러블 패널 출하량은 2년 뒤인 2022년 처음 10만 개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2023년 30만 개, 2024년 50만 개, 2025년 80만 개를 거쳐 2026년 비로소 130만 개를 출하할 전망입니다. 2019에서 2026년 연간 성장률은 167.8%지만 전체 플렉시블 올레드 패널 시장 내 점유율은 2026년에도 0.2%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6. LG 올레드 TV 상표권 소송 패소. 독점 사용 위기. LG전자의 대표적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일명 OLED TV 라인업, 올레드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LG전자는 TV의 올레드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LG전자가 올레드 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올레드의 국내 표기 기준이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이긴 하지만 옥스퍼드 사전과 인터넷 뉴스, 신문기사 등에는 OLED 또는 올레드가 혼용되고 있다면서 LG전자 스스로도 제품 광고에서 OLED의 한글 음역이 올레드임을 나타내는 표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중국 저가 TV 국내 상륙 본격화. 75형이 삼성 LG 반값. 중국 최대 TV 업체 TCL이 한국에 반값 TV를 출시하면서 중저가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KTV 등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는 사이 TCL은 박리다 매식 마케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는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소형 TV만 주로 파여온 TCL이 이번에는 75형 등 대형 제품까지 들고 나온 만큼 흥행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삼성전자와 LG전자 TV의 반값에 판매됩니다. 8. 산타페 모닝 캡처 5월 데뷔. 신차로 코로나19 뚫는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달 산타페, 모닝 캡처 등 굵직한 신차를 투입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수출 물량이 70% 가까이 증발한 상황에서 신차를 차질 없이 출시해 전체 판매 실적을 만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5월 출시 예정인 신차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모델은 현대차가 내놓을 신형 산타페입니다. 기아차는 모닝 신형 모델을 투입합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친 모닝으로 침체된 경차 시장 살리기에 나섭니다. 르노 삼성차가 르노 본사로부터 수입 판매하는 캡처도 출시를 앞뒀습니다. 9. 온라인 요금제 확대하는 2통 3사. KT, LG U+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 침체 돌파구를 온라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 경기 위축 등까지 더해져 5G 가입자 증가세도 꺾인 탓입니다. 이에 대응해 온라인 채널 확대 및 자급제 단말이나 중고 단말, 해외 직접 구매 단말 고객의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을 겨냥한 유심 요금제를 확대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다만 이들 요금제는 자급제 단말용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서비스 형태와 유사해 관련 업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10. 지난해 월 가계통신비 8.3% 감소. 왜 비싸다고 느낄까?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월 평균 8.3%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은 고려하면 숫자에 놀라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부담이고 비쌉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의 가격 경쟁이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상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처벌과 2통 3사보다 절반가량 싼 알뜰폰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11. 일본만 만들던 10배 비싼 렌즈 소재, 이젠 한국서도 만든다. 일본에서만 만들어지던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가 한국에서도 자체 기술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과 광학 렌즈 소재인 자일릴렌 디소시아네이트 일명 XDI는 투명성과 굴절성이 높아 이 소재를 쓴 렌즈는 그렇지 않은 렌즈에 비해 30%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도 99.5% 이상인 고순도 XDI는 범용 제품보다 약 10배 이상 비쌉니다. 한화솔루션은 10일 전남 여수사업장에서 고순도 XDI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1200톤입니다. 이로써 일본 미쓰이케미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XDI 생산업체가 됐습니다. 12. 테슬라 한국 시장서 급성장. 수입차 3위.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4,070대입니다. 테슬라는 2017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작년 11월 하순 보급형인 모델 3이 국내에 출시된 후부터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은 작년 10월 말 1,599대에서 3월 말 7,400대로 뛰었습니다. 1분기에는 벤츠와 BMW에 이어 국내 수입차 업계 판매 3위로 도약했습니다. 13. 2014년부터 삼성이 출시한 모든 안드로이드 장비에서 취약점 발견돼. 삼성이 2014년부터 출시한 스마트폰들에서 치명적인 취약점 발견되었습니다. 큐램 소프트의 QMG 이미지 지원 기능과 관련된 취약점으로 이미 코드의 실행이 가능케 합니다. 삼성은 패치는 발표했지만 취약점들의 기술적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4. 현대일렉트릭, 사우디서 350억 원 초고압 전력기기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다시 전력기기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사우디 전력청 230억 원, 아람코 120억 원 등 총 35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들어 사우디에서 600억 원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5. 현대 엔지니어링 도시정비사업 1조 원 돌파. 인천 송림 1, 2구역 수주.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일 총공사비 6,742억 원 규모의 인천 송림 1,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총 1조 23억 원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청주 사직 1구역 재개발 사업에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16. HM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아레시라스호 만선 출항. HMM 옛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HMM 아레시라스호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고 만선으로 중국 옌텐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위스 MSC의 23,756TU급 걸수노가 19,574TU로 최다 선정량을 기록했으나 이번 HMM 아레시라스호가 47TU 많은 19,621TU로 출항하면서 기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7. 롯데 애프터 코로나 대비 나선다. 롯데는 10일 전 그룹사 대표이사 및 기획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과 후라는 제목의 사내용 도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도서 발행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롯데인재개발원과 롯데지주는 지난 3월부터 정책학, 사회학, 경영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가지는 한편 국내외 관련 도서 및 논문 등 문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 기업들 코로나 충격. 외환 위기 때보다 30% 더 크게 느껴.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외환 위기 때보다 평균 30%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평균 충격 체감도가 134.4로 1997년 외환위기 때 104.6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100.0보다 각각 28.5%와 34.4%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기업의 답변을 봐도 외환위기 충격보다 더 크다는 응답이 42.3%에 달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는 작다가 35.6%, 비슷하다는 22.1%였습니다. 19. 섬유제품업 숙박음식점업 코로나19 피해 가장 심각.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10일에서 23일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2%가 피해를 봤으며 특히 섬유 제품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100%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섬유 제품업에 이어 가죽 가방 신발업,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에서 피해가 컸고 비제조업에서는 숙박, 음식점업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과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20.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매입 임대 주택 공모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자리 연계형 매입 임대 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년이 펜슈머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 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펜슈머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키워내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모전은 매입 임대 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도심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량, 보수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